왜냐면 내가 1차를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부터가 저는 약간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동문 선배 중에서도 와 저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좀 자부심을 느끼고 뭐 차라리 그때는 학과 시험에 집중을 하고 공인영어 성적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나중에 학과 시험 잘 보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솔직히 인스타에 말하면 끊어야지. 전 그런 못 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편입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MC를 맡은 이우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말 워너비 대학으로 꼽는 대학들이죠. 연세대와 고려대. 저도 참 가고 싶었는데요. 이곳에 합격한 세 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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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단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21학번으로 편입한 식품공학과 이민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1학번으로 기계공학과에 편입한 강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21학번으로 편입한 김태희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듣고 앞에 놓인 A 혹은 B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편입시험 준비 시작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A, B로 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A는 학교 생활과 병행한다. B는 휴학 후 올인한다로 하겠습니다. 자,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환장일치. 만장일치로 휴학 후 올인한다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 답변은 그러면 태희 씨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답변이 이제 근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학생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실 다른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아직 2학년 단계에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입학 요건을 맞추려면 휴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병행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3학년 들어가는 것 그 이후 단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차피 저희가 편입을 하면 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전적대에서 제가 3학년을 수강을 해도 또 4학년을 수강을 해도 어차피 다시 3학년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저는 굳이 전적대를 다니는 게 어떤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단 본인이 비동일계여서 관련된 자기가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좀 미리 들어보고 싶다거나 좀 학점 인정을 생각해서 내가 뭔가를 좀 듣고 가고 싶다거나 이렇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병행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 태희 씨 답변 들어봤고요. 이제 구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태희가 너무 말을 잘해줘가지고 네. 제가 네. 하려는 말을 다 해줘가지고 네. 저는 1년 동안 휴학하고 하긴 했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수 학점도 만족하기도 했고 저는 동일계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왜 1년 휴학을 했냐면 그냥 하고 나서 만약에 휴학이 아닌 상태로 학교를 병행하고 편입을 붙었는데 그 편입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후회가 혹시 남지 않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었는데 학교를 안 다녔으면 저는 이후에 남는 거를 제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확 휴학하고 준비하자라는 마인드로 했습니다. 저는. 네. 자, 마지막으로 민유 씨는?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후회를 했던 타입이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오, 저는 네네네. 실제로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학교 생활이랑 병행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활동들 챙길 것도 있고 공부만 한 게 아니라서 편입 공부까지는 제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고 아쉬웠고 이걸 다시 해볼까 생각을 했을 때 다시 해볼 만한 생활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다시 안 했을 때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고 다시 도전을 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고 1년이 비록 늦어졌지만 절대로 그 시간이 후회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 순서를 기가 막히게 그러네요. 네, 했는데 그러면 병행할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학교 수업 듣는 거는 어차피 공부 내용이 연계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이랑 일반 화학을 저는 시험을 봤는데
전적대에서도 동일계여서 그게 좀 더 심화되고 깊은 내용을 다루는 거지 완전 별개의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학교 공부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생활 챙기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교내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학술 동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챙기면서 또 내가 편입이 안 됐을 때 이 학교에 남아서 어떤 식으로 생활할지 그런 계획들을 다 거의 C플랜까지 짜놔가지고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시작 전에 세 분이 이제 MBTI 얘기해 주셨는데 세 분 다 아마 J였던 걸로 아는데 완전 죄이신 것 같아요. C 플랜까지 세워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때 이 계획 세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와 학업 계획서 준비는 언제부터인지를 답변을 해주신 거는데 A는 1차 필기시험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고요. B는 1차 필기시험 합격 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답니다. 자,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갈렸어요. 보면 이제 민유 씨가 1차 필기시험 합격 후에 그 이후 준비한다는 거고 이제 두 분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건데 이번 반대로 이제 소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고려대는 1차, 2차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 한 번을 보고 원서 지원할 때 애초에 자소서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자소서 쓰는 데는 3일 정도 걸렸고 막 그렇게 자소서에 큰 노력을 갈아 넣는 것보다는 학과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유 씨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답변이 그 학교로 나뉘었거든요. 네. 네. 자, 1차 필기시험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한다를 골라주신 우리 구영 씨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학과 시험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편입 그 수험 생활 중에서 7월 이후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공인인원 성적도 미리 따놓고 자소서도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야지 이제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파이널이나 전공 좀 심화 공부가 들어갔을 때 전공 공부에만 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럼 페인님은요? 저는 여름쯤에 여름 방학 이럴 시기쯤에 연대랑 고대 자소서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자소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1차가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을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름에 한 80% 정도 완성을 시켰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1차 붙고서 좀 더 다듬어서 100%로 만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80% 정도라도 저는 미리 써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가짐의 측면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1차를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부터가 저는 약간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대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결코 2, 3일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미리 써놓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써놓은 친구들은 그 2, 3일 안에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정말 손도 안 대셨던 분들은 그 2, 3일 안에 결코 좋은 자소서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그렇게 쓰는 것보다 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난 분명히 1차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리 어느 정도 써놓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다듬어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좀 미리 정해두고 또 그 전형 기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확실히.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 전적대가 연고대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편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이제 구영 씨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진짜 이게 A, B가 아니라 전 중간이라는 입장을 말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동기들을 보면 그 인서울 이상인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학교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은 그래도 공부를 했던 패턴이나 습관들이 조금은 그래도 체화가 돼 있는 학생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그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서울 위에 학생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절대로 막 입학해서 얘는 학교가 안 좋으니까 떨어뜨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공부 습관들이 원래 있었던 학생들이니까 붙는 경향이 좀 높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변 통계로 보면은 확실히 좋은 학교 친구들, 이미 좋았던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근데 하지만 100%가 그렇지 않거든요, 결코. 학교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래 공부 습관이 돼 있고 욕심이 있던 학생들이 좀 그런 상위권 대학에 많이 분포를 했던 것이지, 얘가 지방대라서 떨어뜨리고 잘 봤는데 학교가 별로여서 떨어뜨리고 이런 건 전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적대가 절대적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그나마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따지자면 학교가 좋으신 분들보다는 동일계인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동일계가 아닌 분은 생각보다 좀 적어서 오히려 동일계, 비동일계가 영향을 끼쳤으면 끼쳤지 전적대의 위치나 학교 위상이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전적대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인 영어 성적 확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A는 편입 준비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면서 동시에 준비한다. 이게 A고요. B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 취득한답니다. 자, 고민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만장일치. 공인 영어 성적과 관련해서 세 분 모두 준비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하면서 동시에 준비한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민유 씨부터 답변을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공인 영어를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편입은 생각도 없을 때 우연히 받았던 공인 영어 시험이 그 컷을 넘겨가지고 그냥 시작 전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공인 영어 성적이 없었다고 해도 저는 편입 공부 시작 전에 영어 성적을 따뒀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간에 한 7, 8월쯤 되면은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 영어 시험 보느라고 수업에 못 오시는 경우도 덜어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학과 시험에 집중을 하고 공인 영어 성적은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나중에 학과 시험 잘 보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영 씨는요? 저는 또 자소서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7, 8월 이후부터가 저는 편입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공 공부에 나는 올인을 해야겠다. 나는 뭐 다른 걸 신경을 안 쓰겠다는 좀 마인드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인 영어 성적을 2월 달에 따던 것 같아요. A 씨는요? 네, 일단 저는 영어 성적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다, 그럼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 여름쯤에 가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7, 8월에는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더 깊이 있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시기에 토익이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수업이 또 토요일이었어가지고 그 토익 치느라 수업 빠지시는 분들 실제로 많기도 했고요. 최대한 빠르게 내가 좀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 중에 나를 더 힘들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좀 확실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A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실력, B는 놀고 싶은 마음. 하나, 둘, 셋. 이거 갈렸어요. 자, 놀고 싶은 마음부터 너무 듣고 싶은데 놀고 싶은 마음은 잠시 후에 듣고,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실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씨부터 얘기해 줄까요? 이게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저는 막막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저는 학원을 처음부터 다니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도서관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집에서. 근데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조언을 해줄 친구가 없다 보니까 다 동기들은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인스타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솔직히 인스타를 끊어야지. 전 그런 못 삽니다. 네. 그거라도 있어야지 제가 소통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불안하거든요. 얘네는 그래도 막 취업 준비하고 자기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하기도 했고, 내가 진짜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거에 좀 슬럼프가 저는 한 7월쯤에 좀 세게 왔어요. 저는. 그게 저는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생각해 보면. 자, 민유 씨는요? 저는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실력보다는 내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파이널이나 모의고사 수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 되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되지. 물론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지만 지금 공부가 충분하지 않으면 잠 줄여서라도 더 공부를 늘려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러지 않고 체력을 좀 더 챙기는 게 내 점수에 이득이 될까? 이거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앞에 SNS 이야기랑도 좀 결이 비슷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놀고 싶은 마음을 아니, 골라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질문이 놀고 싶은 마음이랑 오르지 않는 성적이었으니까 저는 앞에를 선택한 거긴 한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오르지 않는 성적이 아니라 아까 민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위치를 알 수 없는 거였다면 저는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수업이 주말이에요. 주말이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토일에 이제 하루 종일 학원이 있거든요. 점심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다른 일반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 만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서 계속 365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쓸쓸하고 외로웠고. 그러니까 이게 놀고 싶다는 게 말 그대로 거창하게 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공부 이외에 쉬고 싶다라고 혹은 정확히 말하면 네. 죄책감 없이 놀고 싶다. 죄책감 없이 쉬고 싶다. 이게 그렇죠. 맞는 친구도 것 좀 같아요. 만나고.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가 새로운 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자, 근데 이 새로운 학교에서 가장 좋은 점을 꼽아보는 건데 두 가지 중에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A는 잘 갖춰진 학교 시설. 뭐 두 학교 모두 학교 시설 잘 갖춰진 걸로 유명하니까요. 자, 두 번째는 연고 혹은 고연대생으로 네, 됐다는 자부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답변이 갈렸어요. 자, 우리 연대생이 됐다는 자부심을 골라주셨는데요. 아, 네네. 네. 이게 그 자부심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 이게 소식이 많이 메일로 와요. 예를 들면 좋은 동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공대 게시판을 좀 자주 보는데 거기 동문 소식 중에서 그 나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기계공학과 선배신데 나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하늘을 스카이택시 이런 걸 연구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내 동문 선배 중에서도 와 저런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좀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시설도 물론 좋긴 한데 그 저희 또 신촌이다 보니까 그 교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 그쵸, 서강대나 그쵸. 홍대나 이대 이렇게 교류 동아리도 잘 돼 있고 또 이제 연구 같이 교류도 많이 하니까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이 학교들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 고연전 혹은 연구전 때문에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 갖춰진 학교 시설, 고대 학교 시설을 만족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는 쿠카이브라고 해서 비교과 활동을 쭉 모아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찾아보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거 편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그런 비교과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와서 너무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교수님들 다 너무 좋으시고 진짜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태희 씨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 전적대도 좋긴 한데 제 전적대에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학교가 너무 작았어요. 부지가 작아서 뭔가 연대 고대 보면 항상 부러웠던 게 나도 저렇게 뭔가 큰 캠퍼스 이만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나 뭐 학교 건물이나 그런 걸 봐도 편의 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딜 가나 매점이 있다는 점, 뭔가 그런 잘 갖춰진 시설들이 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흡족스러웠고
또 이제 시스템적으로도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큰 학교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전공도 더 세분화가 돼서 교수님들의 이제 전공도 더 이제 특화된 게 되게 많았다는 점, 그게 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을 골라주지 않은 두 분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본인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도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연대 학생들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연고대 편입에 성공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고연대, 연고대 학생들 이야기해본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희 씨부터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로 같은 길을 걸어왔던 것만큼 얘기하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되게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디 가서 이런 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아 그래 이게 힘들었었지 아니면 뭐 그랬었지 약간 이런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게 약간 동지애라 그래야 되나? 작년에 고생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다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함이 또 느껴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 통해서 그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좀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네, 저도 작년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어떤 강의 스터디가 있었는데 되게 그 소속감을 저도 갖고 싶었는데 저는 스터디 사정상 못 들어서 그 소속감에 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나마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러면서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은 곧 있을 이제 학교 간 교류전, 연고전 혹은 고연전, 이제 같이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화이팅!